말순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회장님, 그럼 정말 조용히 해. CCTV가 보고 있어. 용태 회장이 다시 흐릿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난 집에 가고 싶어.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회장님이 멀쩡하다면 왜 이런 연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진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지혜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매일 아침 6시의 이 시간이 늘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제게 큰 격려가 되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뻐요. 서울 강남의 대저택. 평소 같으면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이 집이 오늘은 무덤처럼 조용합니다. 창업주 장용태 회장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네요. 오늘도 이 집은 조용해. 아니, 너무 조용하지. 사진 속 어린 유진과 현우는 아버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딸 유진은 파리 전시회 준비로 바빠 죽겠어요 라며 일주일째 얼굴도 안 비추고 아들 현우는 어제 전화해서 아버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회사 주식 배분 거는 언제쯤 결정하실 건가요? 라며 안부보다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엔 이미 아버지보다 유산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정부 한말순이 오늘도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네요. 52의 나이에도 부지런한 말순, 이 집에서 20해를 보내며 용태 회장의 모든 것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만이 용태 회장과 진심으로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죠.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순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맥박을 재봅니다. 간병 경험이 있는 그녀는 용태 회장의 손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세심한 관찰력과 따뜻한 손길에서 진정한 관심이 느껴집니다. 괜찮아, 말순아. 그냥 외로울 뿐이야.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용태 회장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아, 이런. 말순이 급히 달려오지만 용태 회장은 갑자기 밥그릇마저 엎어버립니다. 하얀 밥알들이 바닥에 널브러지고 그의 눈빛이 순간 흐려집니다.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엄마가 어디 갔지? 엄마를 찾아야 해. 말순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 방금까지 멀쩡하게 대화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니.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용태 회장의 손을 닦아줍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부드럽고 세심하게 말이죠.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20해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며 용태 회장의 변화를 지켜본 그녀에게 이런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용태 회장이 조용히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저 장용태입니다. 유언장 작성 건인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특히 제 자식들은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용태 회장이 서재로 향합니다.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자산 목록, 주식 현황, 부동산 리스트,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식들아,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확인해 보자. 아버지의 사랑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돈인지. 그때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말순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서재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회장님, 잠 못 이루시나요? 우유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용태 회장이 서류를 급히 치우며 대답합니다.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말순이 우유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큰 걱정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도. 용태 회장이 말순을 바라봅니다. 20해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돌봐준 이 여인. 자식들보다 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순아, 만약에 말이야.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어?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회장님이 어떤 상태가 되시든 상관없어요. 설사 내가 너를 못 알아본다 해도,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래도 저는 회장님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용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진심입니다. 이 여인의 말은 진심이에요. 혈육인 자식들도 해주지 않는 말을 남인 말순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으로 보아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이상한 행동하셨다면서요? 말순 씨가 연락했는데. 용태 회장이 순간 말순을 바라봅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당황합니다. 저는 연락 안 했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현우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용태 회장이 결심합니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할 거대한 연극을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아무도. 용태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MRI 필름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용태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현우는 의사 옆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초기 치매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현우가 의사의 말을 끊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네요. 집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나서는 길 현우가 휴대폰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유진아,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셨어. 응, 맞아. 초기지만 확실해. 우리가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어. 유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옵니다. 정말? 그럼 이제 아빠가 나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난 그런 아빠 모습 못 봐.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진정한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마치 기다리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우가 업체를 불러 집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 앞까지. 감시 카메라가
용태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이건 아버지 안전을 위한 거예요. 현우가 말순에게 설명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요양보호사까지 고용됩니다. 젊은 남성 보호사가 용태 회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행동을 기록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식사량, 심지어 잠꼬대까지 모든 것이 일지에 적혀집니다. 용태 회장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빨리 자신을 포기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손에 알약들을 올려놓습니다. 용태 회장이 약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이 약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그때 말순이 다가옵니다. 오직 말순만이 여전히 용태 회장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환자 취급하지만 말순만은 예전과 똑같이 대해줍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용태 회장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갑니다.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것이죠. 말순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순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회장님, 그럼 정말. 쉿, 조용히 해. CCTV가 보고 있어. 용태 회장이 다시 흐릿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난 집에 가고 싶어.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회장님이 멀쩡하다면 왜 이런 연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진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며칠 후 유진이 드디어 집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딸의 애정보다는 의무감만이 느껴집니다. 아빠 유진이에요. 저 알아보세요? 용태 회장이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당신이 누구지? 우리 딸 유진이는 어린애인데. 유진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역시 많이 안 좋아지셨네. 현우 오빠 말이 맞았어. 그날 밤 현우와 유진이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용태 회장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판단 능력이 없어졌어. 법적으로도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고, 그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지? 회사 지분도 그렇고, 변호사랑 상의해 봤는데 치매 환자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대.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까 문제 없어. 용태 회장이 침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가 남길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용태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용태 회장의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줍니다. 요양보호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용태 회장이 말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말순아, 내 연기 어때? 자식들이 속고 있지? 회장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보려고.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내 돈만 원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죽기 전에 말이야. 깊은 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지만 용태 회장의 방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거실 소파에서 깊게 잠들어 있고 CCTV는 적외선 모드로 어둠 속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용태 회장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표정은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닙니다. 또렷하고
계획적인 눈빛이 번뜩이고 있어요. 말순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말순이 복도 끝 작은 방에서 나타납니다.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용태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왜 안 주무세요? 용태 회장이 주변을 살피며 말순의 귀에 속삭입니다. 말순아, 오늘 밤이다. 모든 걸 준비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말순이 깜짝 놀라며 반문합니다. 나간다니요? 어디로요? 여긴 더 위험해. 자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나를 살아있는 시체 취급하고 있다고. 용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사라지시면 그게 목적이야. 내가 없어졌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어. 진짜 걱정할지 아니면 유산부터 찾을지 말이야. 용태 회장이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말순에게 건넵니다. 창고에 오래된 휠체어가 있어. 그걸 가져와. 연기용으로 쓸 거야. 말순이 망설입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만약 들키면. 들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치매 환자잖아. 치매 환자가 이상한 행동하는 게 당연하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합니다. 오래된 휠체어를 끌고 나오는데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다행히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연습해야 해. 용태 회장이 말순에게 말합니다. 나를 업는 연습 말이야. 네, 업는다고요? 휠체어는 눈속 임용이야. 진짜로는 내가 나를 업고 나가야 해.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말순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할 수 있어. 너 힘 좋잖아. 예전에 내가 쓰러졌을 때도 내가 업고 병원까지 갔잖아.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년 전 용태 회장이 과로로 쓰러졌을 때 말순이 등에 업고 응급실까지 뛰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태 회장이 말순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이었죠. 이튿날부터 용태 회장의 연기가 더욱 강화됩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소변을 보며 큰 소리로 헛소리를 합니다. 여긴 일본이야. 후지산이 보여. 엄마, 왜 일본에 왔어? 요양보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용태 회장을 부축합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현우가 전화로 이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쉽니다. 역시 많이 안 좋아지셨네.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유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힘들다. 하지만 둘 다 직접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려 할 뿐이죠. 그날 밤 용태 회장이 말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뒷문으로 나가자. 내 차 준비해뒀지? 네, 낡은 경차지만 준비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정했어? 시골에 제 친구가 운영하는 민박이 있어요. 거기면 안전할 거예요. 용태 회장이 말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말순아, 이 일이 끝나면 너한테 큰 빚을 지게 될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다음 날 새벽 계획이 실행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깊게 잠든 사이 말순이 용태 회장을 등에 업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무게에 말순이 놀랍니다. 회장님, 많이 야위셨네요. 걱정 때문이야. 마음고생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마당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향합니다. 다행히 뒷문 쪽에는 CCTV가 없습니다. 현우가 설치할 때 사각지대로 남겨둔 곳이죠. 낡은 경차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순이 용태 회장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힙니다. 회장님, 어디까지든 가요. 이제부터 제 목숨은 회장님 거예요.
용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 말순아. 정말 고마워. 차가 조용히 출발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이죠. 뒷좌석에서 용태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차. 멀어져가는 서울의 불빛들. 용태 회장과 말순의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시골로 향하는 길, 용태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야. 감옥 갔던 집에서 벗어났네. 회장님,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것 같아. 아침 7시, 요양보호사의 비명소리가 강남 대저택을 가득 메웁니다. 회장님이 없어요. 회장님이 사라졌어요. 현우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옵니다. 용태 회장의 방은 텅 비어 있고 침대 시트만 구겨져 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고 방문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CCTV부터 확인해. 현우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용태 회장이 집을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가정부는 어디 있어? 한말순. 하지만 말순의 방도 비어 있습니다. 그녀의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이상합니다. 너무나 계획적으로 보이는 실종이에요. 현우가 급히 유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유진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사라졌어. 뭐라고? 치매 환자가 어떻게 혼자. 가정부도 같이 없어졌어. 이거 유괴야, 유괴. 그 여자가 아버지를 데리고 도망간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급변합니다. 설마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30분 후 유진이 집에 도착합니다. 평소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정말 가정부가 아버지를 유괴했다는 거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치매 환자가 혼자 집을 나갈 리 없잖아. 현우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고령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접수합니다. 아니, 유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부가 환자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유진은 SNS에 용태 회장의 사진을 올리며 애절한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75세 어르신이 실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우가 변호사 김상훈에게 급히 전화를 겁니다. 김 변호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셨는데 유산 관련해서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우선 실종 신고부터 하시고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유산, 지금 재정비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유산 정리 문서를 꺼냅니다. 만약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편 시골 민박에 도착한 용태 회장과 말순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산골짜기 작은 민박, 깨끗한 공기와 새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 친구 민박이야? 용태 회장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네, 제 고향 친구가 운영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민박 주인 박순자가 나와 반갑게 맞이합니다. 말순아, 정말 오래됐다. 이분이 그 회장님이시구나. 순자야, 부탁한 대로 비밀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야? 뉴스에서 실종 신고 났다던데. 용태 회장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제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그날 저녁 조용한 민박에서 용태 회장이 말순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말순아,
내 자식들 봤지? 나 죽기만 기다렸어. 치매라는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한 게 아니라 화가 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용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 연극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 그래야 누가 진심인지 누가 가짜인지 확실히 보이거든. 그 시각 서울에서는 현우와 유진이 용태 회장 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어디 있지? 현우가 서랍을 뒤집니다. 여기 금고도 확인해봐. 비밀번호 뭐였지? 엄마 생일 아닐까? 아니면 우리 생일? 금고를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예금 통장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유언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해. 유언장이 없어. 가정부가 가져간 걸까?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여자 진짜 계획적이었어. 20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기회만 노렸던 거야. 유진도 동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거네? 가정부한테? 이때 현우가 험상궂은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형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사람 좀 찾아야 하는데. 네, 급한 일이에요. 조폭 출신 수행원을 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 가정부와 우리 아버지 찾아내. 그날 밤 민박 주변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립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민박 입구를 지나가며 서성거립니다.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말순아, 누가 찾아온 것 같은데. 용태 회장이 창문 너머로 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벌써 찾아왔네. 역시 내 자식들답다. 회장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쯤이면 됐겠지. 그놈들 민낯,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어. 용태 회장의 눈빛이 결연해집니다. 진짜 승부를 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용태 회장의 대저택. 현우가 서재에서 아버지의 인감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고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현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변호사 김상훈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실종 상태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치매잖아요.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 유언장 내가 다시 쓰게 할 거야. 현우가 위조 인감으로 재산 일부를 빼돌리려는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회사 계열사 지분 일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들입니다. 그때 유진이 들어옵니다. 그녀 역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오빠, 나도 미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아버지 명의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미술관? 지금 상황에 그런 게 중요해? 내 인생도 중요하거든. 파리 전시회 성공하면 내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져.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두 남매는 각자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현우는 기업 전문 변호사를, 유진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섭외합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현우의 변호사가 단언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유진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이 우선이니까 따님이 상당 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현우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유진아, 우리가 싸울 이유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반 나눠 가지자.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상태 봤잖아.
치매에다가 실종까지. 이미 끝난 거야. 유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반문합니다. 설마 오빠 아버지가 안 돌아오길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한편 두 사람은 말순의 과거를 캐기 시작합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그녀의 신상 정보를 조사합니다. 그 여자가 싱글맘이더라고. 탐정이 보고서를 건넵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웠어요. 딸이 있어? 현우의 눈빛이 변합니다. 네, 지금 대학생인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네.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딸 뒷바라지 하려던 거야. 탐정의 추가 보고가 이어집니다. 한말순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봤는데 강원도 산골 쪽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디? 정확한 위치는 파악 중이지만 아마 그쪽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현우가 조폭 출신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역 샅샅이 뒤져. 민박, 펜션, 모텔 할 것 없이 다 확인해. 그날 밤 강원도 산골 민박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민박 주변에서 수상한 차들이 계속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말순아,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까? 안 돼요. 그럼 회장님 계획이 다 틀어져요. 용태 회장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저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보자. 아버지 찾는다면서 정작 걱정은 안 하고 추격만 하네. 말순이 불안해합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 오히려 이게 기회야.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볼 수 있거든. 그때 용태 회장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현우의 전화입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용태 회장이 일부러 흐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아버지, 말순 씨랑 같이 계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말순이가 누구야? 나는 집에 가고 싶어. 현우의 목소리가 급변합니다. 아버지, 위치 좀 알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다릅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현우가 유진에게 말합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두 사람은 각자의 변호사들과 함께 상속 절차를 더욱 구체화합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만 마치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재산 목록 다시 정리해 주세요. 유진이 변호사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 주세요. 현우는 더 나아가 회사 이사회에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경영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로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민박에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접한 용태 회장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정말 빠르네. 벌써 내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다니. 말순이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자식들을 두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세요. 아니야, 말순아. 이제 확실해졌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무슨 선택이요? 용태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강원도 산골 민박, 이른 아침. 말순이 청소를 하던 중 용태 회장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 상자는 뭐예요? 용태 회장이 상자를 보자 표정이 급변합니다. 아, 그걸 여기까지 가져왔구나. 말순아, 그거 열어봐. 상자를 열자
가장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타납니다. 20년 전 사진, 젊은 말순이 쓰러진 용태 회장을 등에 업고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 말순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범벅되어 있고 용태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그녀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라며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 사진을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찍어준 거야.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간직했지. 용태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입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난 죽었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늦었을 거야.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 같았으면 구급차만 불렀을 텐데 너는 나를 업고 뛰었잖아. 그것도 새벽 2시에. 사진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공증사무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회장님, 이건 용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유언장이야. 현우와 유진이 찾던 바로 그거.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쳐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충격적입니다. 내 재산은 내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에게 준다. 회장님, 이게 무슨... 끝까지 읽어봐.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 재산을 말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이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말순은 20년간 나의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었다. 혈연관계인 자식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말순아. 인간의 마지막은 진심을 알아본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 거야. 용태 회장이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말순의 딸 대학 등록금을 몰래 지원한 영수증들, 말순이 아플 때 병원비를 대신 낸 기록들, 심지어 말순의 친정어머니 장례비까지 지원한 증빙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들도 내가 모르게 도왔던 일들이야. 너는 항상 내게 고마워했지만 사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 말순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한 일을 내 자식들은 하지 않았어. 너만 했지. 상자 맨 아래에는 용태 회장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말순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순간일 거야. 나는 20년 동안 너의 진심을 지켜봤고 확신한다. 너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편지를 읽는 말순의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걸 바라고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소중한 거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때 용태 회장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또다시 현우의 전화입니다. 아버지, 제발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걱정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용태 회장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현우야, 너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거야? 당연하죠. 아버지는 제 전부예요. 그럼 내가 치매 진단받았을 때 왜 요양원 보내려 했어? 현우가 당황합니다. 그건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 내 회사 주식 배분은 왜 그렇게 궁금해했고?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용태 회장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 치매 아니야. 다 연기였어. 현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너희를 시험한 거야. 그런데 결과가 실망스럽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치매라는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지?
나를 돌보겠다고 했나? 아니면 내 재산부터 계산했나? 현우가 말문이 막힙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야. 파리 전시회가 나보다 중요했지? 전화 너머로 현우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정말 걱정했다면 요양원 얘기는 왜 나왔을까? 용태 회장이 전화를 끊습니다. 말순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왔어. 용태 회장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변호사님, 유 원장 공개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자들도 불러주시고. 정말 하시겠습니까? 응. 이제 끝낼 때야. 서울 강남구 공증사무소 오후 2시.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창업주 장용태 회장의 유언장 공개라는 소식에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상훈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들려있고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할 장용태 회장님의 유언장은 지난 6개월 전에 작성되어 정식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집에서 라이브 중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유진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설마 정말 우리를 빼고 유언장을 썼을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 모르잖아. 아버지가 아무리 화나셨어도 친자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실 거야.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장용태,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경청합니다. 첫째, 본인의 전 재산인 현금 800억 원, 부동산 1200억 원, 주식 2000억 원, 총 4000억 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현우와 유진이 숨을 멈춥니다. 상속인은 가정부 한말순입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요란해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중계를 보던 현우가 리모컨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말이 돼. 가정부한테 4천억을.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아빠가 정말로. 김 변호사의 낭독이 계속됩니다. 둘째, 상속 이유를 명시합니다. 한말수는 20년간 본인을 진심으로 돌보며 혈육인 자식들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오직 그녀만이 끝까지 곁에 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셋째, 본인의 자식 장현우, 장유진에게는 각각 10억 원씩만 지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보여준 관심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현우가 고함을 칩니다. 10억? 고작 10억이라고. 넷째, 본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자들이 완전히 술렁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특종이 터진 순간입니다. 다섯째, 본인이 실종되었을 때 자식들은 본인의 안전보다 재산 분할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으며 필요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우와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녹음이 있다는 건 그들의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본인은 혈연보다 진심을 선택합니다. 한말순이야말로 본인의 진짜 가족입니다. 장용태 기자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변호사님, 정말 회장님이 치매 연기를 하신 건가요? 가정부 한말순 씨는 어디 계신가요?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단지 외로웠을 뿐입니다. 그 시각 강원도 민박에서는 용태 회장과 말순이 조용히 중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필요했어, 말순아.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용태 회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립니다. 현우와 유진의 전화지만 그는 받지 않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할지 뻔해. 이제 와서 사과하고 용서 구하겠지. 과연 현우가 문자를 보내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하지만 용태 회장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는 그때마다 실망만 안겨줬지.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4천억 상속받은 가정부, 치매 연기로 자식들 시험한 회장, 혈연보다 진심을 선택한 아버지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합니다. 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일부는 용태 회장의 선택을 지지하며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호응하고, 다른 일부는 자식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용태 회장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와 유진이 강원도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보려는 시도입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와보자. 그래,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거야. 하지만 과연 용태 회장이 그들을 받아줄까요? 그리고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민박 창가에서 용태 회장이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 강원도 산골마을, 이른 저녁. 현우와 유진이 탄 검은 승용차가 민박 앞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입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차림새, 교만했던 표정 대신 절망에 찬 얼굴만 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계세요? 현우가 민박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박순자가 문을 열어줍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장용태 회장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좀 뵙게 해주세요. 박순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유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합니다. 제발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안에서 용태 회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라고 해. 민박 거실. 용태 회장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말순이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용태 회장이 조용히 바라봅니다. 지금 와서 왜 그래?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유진아, 너는 내가 치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빠가 저를 못 알아보는 순간이 오면 감당 못하겠다고. 그래, 그 말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어.
너는 아픈 아버지와 함께 있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어 했지. 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요양원 얘기한 것도, 회사 일 핑계대고 멀리한 것도. 현우야, 너는 내가 없어졌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지? 재산 정리를 했어요. 맞아. 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유산부터 계산했지. 용태 회장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너희들 지금 후회하는 이유가 뭐야? 정말 아버지가 그리워서야? 아니면 4천억이 아까워서야? 현우와 유진이 말문이 막힙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용태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기회는 20년 동안 매일 있었어.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들을 모두 놓쳤지. 그럼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봐. 용태 회장이 말순을 가리킵니다. 말순이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어.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랐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그래도 자식분들이니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현우와 유진이 놀라며 말순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을 위해 변호해주는 말순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용태 회장이 말순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 착하다. 너를 미워할 법한 사람들을 오히려 감싸주네. 저는 그냥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진짜 가족은 너야, 말순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들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용태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가을날 민박 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용태 회장이 말순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순아, 나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세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아. 그런데 말이야. 용태 회장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 저도 행복했어요, 회장님. 그 돈 부담스럽지? 네, 정말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회장님 뜻대로 잘 쓸게요. 용태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절반은 너와 내 딸을 위해 써.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용태 회장이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말순이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평화로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장례식은 작은 마을 교회에서 조용히 치러집니다. 말순과 박순자 그리고 마을 이웃들 몇 명만이 참석합니다. 현우와 유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묘지에서 용태 회장의 묘비에는 그가 원했던 글귀가 새겨집니다. 나는 혈연보다 진심을 믿었다. 말순이 그 아래 작은 들꽃을 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진짜 자유세요, 회장님.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립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시골 풍경을 담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화면 위로 잔잔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남아줄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장용태 회장은 마침내 그 진심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는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이 묘지를 떠나며 뒤돌아봅니다. 묘비 위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습니다. 마치 용태 회장이 잘 지내라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이것이 장영태 회장과 한말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